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깍입니다. 외모 루틴 1, 2편 잘 보셨나요? 따라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변화가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1, 2편을 진행을 하시다가 나는 조금 더 변하고 싶은데 조금 더 궁금증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상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관리는 안 해? 형 시술은 안 해? 어떤 걸 했을 때 변화가 가장 뚜렷했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딥하게 자세하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조심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인상 깊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꾸미기 시작하고 옷을 사기 시작을 했더니 스타일도 좋아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선도 달라지게 됐다. 꾸민다는 건 남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이고 나아지는 삶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예인들 정도까진 아니지만 일반인으로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받고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게 레이저 제모입니다. 레이저 제모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받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렸던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레이저 제모를 받은 지는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수염량이 많아지고 굵어지다 보니까 방송을 하면서 거뭇거뭇해지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면도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34살인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면도를 안 하고 수염을 길러봤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없애자. 수염이 물론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수염이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수염이 있는 것만으로도 5살 이상 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모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외모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일단 레이저 제모를 2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2배 차이가 나는데 정성도 2배가 차이가 나고 고통도 2배 차이가 납니다. 초반에는 수염 양도 많고 수염도 빳빳하다 보니까 검증된 좋은 기회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5회에 30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피부과에 다녔습니다. 양이 많은 수염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수염이 어느 정도 없어진 후에는 조금 더 약하게 가성비로 관리할 수 있는 5회에 15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피부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두 번 했을 때는 큰 효과는 없어요. 근데 3번, 4번 정도 했을 때부터 드라마틱한 효과가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참고 5번 정도까지는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저 제모를 받았을 때 아프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진짜 인중에 딱밤을 때리는 정도로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래도 하고 나서 수염이 없어진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받는 곳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게 시술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요. 검색을 통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하게 했을 때 효과가 높기는 했지만 너무 강할 경우에는 파상 있거나 물집이 생길 정도로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피부 상태와 수염 상태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째 바로 보톡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야기할까 말까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보톡스라는 시술 자체가 강한 독성을 가진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궁금해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톡스를 꾸준히 맞고 있고 부작용을 거의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톡스를 처음 맞았던 시기가 20대 초반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30에서 50만 원 정도여서 굉장히 고가였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10만 원 미만으로 좋은 제품들로 보톡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단련된 턱 근육을 한 번에 사라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얼굴도 작아지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많아서 한쪽 턱이 조금 더 발달이 되어 있었거든요. 보톡스를 맞다 보니까 양쪽의 근육이 사라지면서 균형 있는 얼굴형으로 잡아줘서 턱 부분이 진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정도의 효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위는 부작용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딱 턱만 맞고 있다. 그렇다고 보톡스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턱 부분, 어금니 부분을 손을 딱 대시고 이를 악물었을 때 근육이 많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얼굴에 살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효과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병행을 하면서 보톡스를 맞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전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턱 부분에 근육이 쏙 들어지기 때문에 볼페인 형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육이 들어지면서 살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톡스를 맞는 자리에 트러블이나 멍이 생길 수 있어요.
있어요. 또 하나 큰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강한 독성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보톡스를 맞더라도 효과가 아예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짧은 주기로 맞는 것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맞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한 번 정도만 맞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형 도대체 보톡스 맞는 곳이 어디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시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보셔서 많은 경험이 있는 피부과나 병원에서 하셔야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톡스라는 게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의 양을 주입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풍부한 병원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바로 눈썹 문신입니다. 눈썹 문신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썹은 남자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거든요. 잘생긴 남자 배우들은 자세히 보면 눈썹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눈썹 형태만 잘 잡혀있는 것만으로도 외모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 이런 미신도 사실 있어요. 눈썹 모양이 예뻐야 이 관상학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서 눈썹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눈썹 문신을 받은 지는 3년 정도가 지났고요. 매년 받으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눈썹 문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관리가 어렵고 라인이 잘 잡혀있지 않는 분들, 눈썹 숱이 많이 없다 하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많아요, 눈썹에. 그런 부분은 아이브로우 펜슬로 잘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 문신을 합니다. 눈썹 문신을 해서 여러분들이 형태를 딱 잡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굉장히 쉽거든요. 평상시에는 라인을 잡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단 조금 까다로워요. 눈썹 문신 하면은 형태는 잡혀있기 때문에 형태를 벗어나는 부분만 관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눈썹 문신을 얼마에 어떤 걸 하면 좋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눈썹 문신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종류별로 가격대도 다르거든요. 처음에 눈썹 문신 했을 때는 가성비에 일반적인 눈썹 문신 했어요. 한올한올 그리는 게 아니라 눈썹 형태를 채우는 듯한 느낌으로 막 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썹이 진하긴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추천드리고 있는 눈썹 문신은 자연 눈썹, 콤보 눈썹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눈썹 문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격대가 살짝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의 눈썹 문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콤보 눈썹으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됩니다. 눈썹 문신의 주기는 어느 정도면 괜찮냐? 한 달 정도의 리터치를 해주기 때문에 1년 주기로 하면 충분히 간다. 눈썹 문신 아프나요?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아파요. 마취가 풀렸다.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마취를 조금 더 해주세요.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눈썹 문신 도대체 어디서 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합니다. 시험과 사진을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눈썹 문신도 전문 분야가 정말 다르거든요. 여성을 정말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고 남성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남자 눈썹 많이 하는 곳에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시술은 점 제거입니다. 제 외모의 변화는 사실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점을 빼기 전에는 코 옆에 점이 있었거든요. 코 옆에 있으면 영구점 같고요. 코 위에 있으면 고소형 점이라고 하죠. 매력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 1cm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 옆에 있는 점이 컴플렉스였는데 그걸 뺨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점 제거는 엄청 짧은 주기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점이 많이 생겼을 때 제거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굴을 보고 점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조금 더 깨끗해 보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족하는 점 빼고는 모두 다 없애는 편입니다. 점 제거를 하신 다음에 햇빛을 많이 맞게 되면은 점이 다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점이 큰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받아야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점 제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제거할 때 거의 5,000원에서 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여기까지가 제가 평상시에 받는 시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던 추천드리지 않을 만한 시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해봤는데 추천드리지 않는 시술은 슈링크입니다. 슈링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피부 안에 지방을 태워서 얼굴을 조금 더 가름해 보이게 만드는 시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은 그대로 돌아왔고요. 오히려 피부 상태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슈링크를 받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제가 참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나 가격 대비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얼굴에 살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얼굴에 살이 없거든요. 두 번째 제가 받았던 관리는 경락 마사지입니다. 사실 연예인분들이 받는 관리라고 해서 호기심에 받아보기는 했거든요. 얼굴을 조금 더 아프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무한도전에 때리는 마사지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때리진 않지만 엄청나게 강한 압력으로 경락 마사지를 하는 건데 1시간 정도 경락 마사지를 받는데 가격이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이거든요. 생각보단 가격 대비 효과는 없다. 그 당시에 얼굴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작아진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다음날이 되면은 그대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오히려 얼굴이 부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영상을 찍는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경락 마사지를 아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단 가격 대비 효과가 드라마틱하다고 생각 들진 않기 때문에 집에서 셀프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는 붓기 뺄 때 하는 셀프 마사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받아봤지만 추천드리지 않는 시술은 각질 제거였어요. 평상시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서 각질 제거를 하지만 시술을 받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각질 제거를 받았는데 당일날은 굉장히 깔끔해지고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피부가 다음날부터 굉장히 약해지고 오돌토돌하게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각질 제거는 시술을 받는 것보다 집에서 셀프 제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받고 있는 시술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지 않는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받는 시술 같은 경우엔 일반인 분들이 받는 시술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시술이지만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남성분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예인 할 게 아니면 딱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외모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셀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